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아내의 카톡 메시지를 보고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메시지가 오든 전화가 오든 거의 무신경했던 아내가 언제부턴가 메시지가 오면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를 옮기는 행동도 취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아내가 신경 쓰여서 핸드폰을 보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 말고는 평상시 때와 똑같았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라며 여느 때와 똑같이 카톡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 아니었나 싶기도 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어떤 낯선 남자랑 있는 걸 본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아내에게 지금 집이야? 하고 톡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다. 지금 마트에 왔는데 왜 그래? 혹시 집에 왔어? 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가는 중이야. 아, 그렇구나. 라며 답장이 왔다. 아내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마트에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나랑 같이 가서 한꺼번에 장을 보곤 했다. 혹시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겨서 마트에 간 건가 싶었지만 아까 내가 본 건 분명히 아내였다는 확신이 들었다.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가 진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래서 친구한테 상담했더니 흥신소에 의뢰해보라며 연락처를 받았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흥신소에 연락하게 될 줄이야 싶었지만 아내에 대해 계속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응어리를 털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흥신소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와 불륜남의 신상 정보를 모두 손에 넣었기에 당장이라도 이 둘을 고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불륜남을 단순히 고소하고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불륜남은 아직 30살도 안 된 젊은 남자였다. 불륜남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옆 호실에 살고 있는 분과 직접 협상해서 지금 월세보다 2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 달만 옆집을 빌리기로 했다. 아내가 불륜남 집에 가는 요일이나 시간은 대충 파악하고 있었다. 난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장인어른께 전부 다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설마 며느리가 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장인어른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우리 딸이 설마 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나는 아내가 불륜남과 만나기로 한 날을 알아냈고 그들이 만나기 2시간 전부터 장인어른과 아버지 그리고 친구 2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계속 기다렸다. 내가 친구들을 부른 이유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장인어른이 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혹시라도 충격받고 쓰러질까 봐였다.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었고 만일에 불륜남이 도망이라도 치면 쫓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등치 좋은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다. 그런 와중에 불륜남과 아내가 집으로 들어갔다. 벽이 얇은 원룸이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기에 나는 잡음 제거 마이크를 설치했고 어느 정도 정확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륜남과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으로 아내의 불륜 현장은 확보됐고 증거 확보도 확실해졌는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짓을 하는 야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놀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경직됐고 장인어른은 쇼크받고 그대로 쓰러졌다. 나는 친구 2명을 불륜남 집 앞에 세워두고 인터폰을 눌렀다.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물건 받아놓은 게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만 라고 말하니 불륜남은 의심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빼꼼히 열었다. 그때 나랑 친구들이 현관문을 붙잡고 있으니 불륜남은 당황해서 현관문을 필사적으로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불륜남은 더 이상 힘을 못 썼고 현관문은 열렸다. 불륜남은 다 벗고 있었고 허리에 타올만 걸치고 있었다. 아버지와 장인어른도 남자 집 앞으로 나오셨다. 불륜남은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우린 불륜남 집으로 그냥 쳐들어갔다. 야!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누가 맘대로 들어가래! 라며 남자는 마구 난리를 쳤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쳐들어갔다. 방 안쪽으로 들어가니 침대 위에서 옷을 다 벗고 누워있는 아내가 보였다. 여보! 아버님? 아빠! 아내는 완전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다.
당황해서 얼른 옷을 갈아입은 아내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야야! 도대체 이게 무슨... 장인어른은 엄청 분노했고 아내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불륜남은 도망치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된 이 광경을 막장 드라마 보듯이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보고 있었다. 아내는 반정도 미쳐서 지랄 발광했고 울기도 했으나 장인어른한테 그대로 끌려나갔다. 난 친구들과 남아서 불륜남한테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 라고 말하니 불륜남 얼굴은 파랗게 질린 상태였다. 말해두겠는데 넌 절대 도망 못 간다. 네 신상 정보는 흥신소에 다 받아뒀어. 네 놈 회사도 본가도 전부 다 알고 있단 얘기다. 도망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내와 그런 짓을 저지른 벌은 제대로 받게 해줘야지 싶었다. 난 일단 집으로 돌아갔지만 장인어른으로부터 딸아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자기 딸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업자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친구들과 같이 불륜남의 회사와 본가의 불륜 증거를 보냈다. 게다가 아내의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모조리 적어서 보냈다. 그 후 불륜남은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 같았다. 불륜남은 잠시 잠적을 감췄으나 불륜남 부모님이 그를 찾아내서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리고 처가 어른들이 나를 만나길 원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건네줬다. 처가 어른들은 이혼 서류를 보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때 처가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내는 그 불륜남과 만남 사이트에서 만났다고 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점점 푹 빠져서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들었다. 처가 어른들은 아내가 위자료를 갚아 나가도록 하고 싶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니 자기네 딸 대신 지불할 테니까 용서해달라며 머리를 숙이고 사죄했다. 아내가 정신 상태가 저리 된 것은 내가 양쪽 아버지를 데리고 불륜 현장을 들이닥쳤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것 같았다. 그래서 일단 나는 어른들 말씀대로 하기로 했다. 아내의 정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처가 어른들이 본가에서 책임을 지고 돌보기로 했다. 나는 아내와 처가 어른들에게 내가 당한 만큼 제대로 복수를 해줬지만 난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난 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들은 장모님은 울면서 진심으로 우리 딸이 한 짓에 대해서 미안하다면서 몇 번이나 빌었다. 그리고 난 혼자서 살게 되었다. 때때로 나는 혹시 내가 불륜 현장에 친구들이랑 어른들을 모시고 가지 않았다면 아내는 지금 저렇게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지 싶었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난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니길 바라며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했고 흥신소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연락받았을 때는 정말이지 충격이 너무 컸고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절망적이었다. 아내가 없는 집에 혼자가 되었을 때 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도대체 누가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것일까? 처음에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불륜을 용서하고 잘 살아가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다. 물론 세상에는 재결합했지만 생각보다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들었고 그 반대로 진짜 잘 살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아내의 불륜을 용서하지 못한 내가 가정을 망가뜨린 건 아니었나 싶기도 했다. 이혼하고 한동안은 고민에 고민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아내의 상태가 저 지경까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건 전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장인 장모님이 아내와 같이 병원이나 심리상담소에 같이 다니고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아내의 병도 낫게 될 것이다. 난 한번 인연을 끊은 사람하고는 다시 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았을지 평생 고민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난 지금 아내가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려고 필사적으로 견디며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